그쪽 계급이 뭡니까? 군복 입고 주차를 이따위로 할 거야? 단지 그 한마디로 그의 군 생활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사 장도현. 말발 하나로 후임들을 휘어잡던 자칭 간부 중의 간부. 주말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낯선 여군에게 그가 던진 말은 단순한 비아냥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연병장 단상 위에서 그 여군이 별 2개를 달고 등장했을 때 그는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좌천, 실수, 그리고 진짜 군인으로의 성장. 그가 무너졌던 이유,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오만한 남자 장도현. 30살이 갓 넘은 이 하사는 부대 내에서 나름의 입지를 다져놓고 있었습니다. 후임들 사이에서는 말발 센 간부로 통했죠. 거친 입담과 직설적인 화법으로 병사들을 다루는 솜씨가 제법 능숙했습니다. 물론 그 방식이 항상 옳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후임들은 도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 너희들 오늘 청소는 제대로 했냐? 도연의 목소리에는 늘 위압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예, 하사님 하며 고개를 숙였죠. 이런 모습을 보며 도연은 은근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 부대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특히 도연은 자신의 말 한마디가 후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즐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쟤들이 바로 움직이지. 그런 생각이 도연의 자존감을 채워주었죠. 부대 생활 몇 년째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온 터라 도연은 자신의 방식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도연은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부대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죠. 평소 자주 가던 대형마트에 들를 계획이었습니다. 생필품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주말을 보내는 것이 도연의 일상이었습니다. 사복을 입은 도연은 부대 안에서의 위압적인 모습과는 달리 평범한 시민처럼 보였죠.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도연은 주차할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후진 주차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여군이었죠. 도연은 차를 바짝 대며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차하는 속도가 너무 느렸거든요. 아, 진짜 답답하네. 도연은 차 안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군의 주차 실력이 생각보다 서툴러 보였습니다. 몇 번씩 핸들을 돌리며 주차 공간에 맞추려고 애쓰는 모습이 도연의 인내심을 시험했죠. 평소 성격이 급한 도연에게는 참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군의 주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손가락으로 핸들을 두드리며 초조함을 드러냈죠. 주말 쇼핑이라는 소소한 즐거움이 이런 일로 방해받는다고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도연의 눈에는 더욱 거슬렸죠. 결국 도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군에게 다가가서는 거침없이 말을 던졌습니다. 군복 입고 다니면 다야? 아주 슈하네.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계급장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내뱉은 말이었죠. 도연의 눈에는 그저 자신보다 아래 계급의 여군으로만 보였습니다. 여군은 잠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뭔가 차가운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런 눈빛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말에 위축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죠. 부대에서 후임들이 보이던 그런 반응과 비슷하다고 여겼습니다. 주차도 제대로 못하면서 군복은 왜 입고 다녀요? 도연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변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군인이면 최소한의 실력은 갖춰야 한다는 게 도연의 신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길에서도 도연의 비아냥은 계속됐습니다. 마침 그 여군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거든요. 좁은 공간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별 2개쯤 달고 다니면 다들 피해줘야 한다 이거죠? 계급장을 대충 훑어본 도연은 대위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그때 여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사님, 다시 뵐 겁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단순한 인사 정도로 받아들였죠. 설마 그 말에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같은 군인끼리 나눈 예의상 인사 정도로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여군이 먼저 내렸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몸별 2개야. 겨우 대위쯤 되겠지.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선배 간부로서 후배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했죠.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말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맥주를 마시고 내일 부대에서 할 일들을 대충 정리했죠.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은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일상의 작은 에피소드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연은 몰랐습니다. 그날 자신이 마주했던 여군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자신의 그 무례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월요일 아침, 도연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주말의 여유로움은 이미 사라지고 다시 부대 생활의 루틴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세면을 하고 군복을 입으며 도연은 오늘 하루도 별다를 것 없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후임들을 관리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일상 말이죠. 부대로 향하는 길에서 도연은 동료 간부들과 담소를 나눴습니다. 주말 어떻게 보냈어? 별거 없지. 그냥 쇼핑하고 집에서 쉬었어. 도연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은 여전히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저 스쳐 지나간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부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간부들이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병사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도연이 중대 사무실에 들어서자 박기문 중사가 다가왔습니다. 도연아, 너 오늘 연병장 집합 있는 거 알고 있지? 무슨 집합? 도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박기문 중사가 설명했죠. 신임 참모장 부임식이야. 사단 간부 전원이 참석해야 해. 도연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참모장이 바뀌는 건 군대에서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상급자가 와서 인사말 정도 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병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연은 호기심을 드러냈습니다. 새로 오는 참모장이 누구래? 박기문 중사가 답했죠. 서지훈 소장이래. 국방부 작전운용처에서 직접 현장으로 내려온 분이라고 하더라. 도연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병장에 도착하자 사단 간부들이 계급순으로 정렬하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자신의 자리를 찾아서서 주변을 둘러봤죠. 평소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인 것 같았습니다. 각 부대에서 온 간부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엿보였습니다.
새로운 참모장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섞인 표정이었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부임식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5기계화 보병사단 신임 참모장 부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연은 다른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단상을 바라봤습니다. 곧 새로운 참모장이 나타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과연 어떤 분일까, 얼마나 엄격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단상 위로 올라선 인물을 본 순간 도연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주말에 지하 주차장에서 마주쳤던, 자신이 온갖 막말을 쏟아부었던 바로 그 여군이 단상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25기계화 보병사단 신임 참모장 서지훈 소장입니다. 그 순간 도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소장? 별 2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지훈 소장은 차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단상에 서서 부임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5기계화 보병사단 신임 참모장 서지훈입니다.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과 리더십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주말에 들었던 하사님, 다시 뵐 겁니다.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뒤에서 박기문 중사가 작은 목소리로 수군댔습니다. 와, 서지훈 소장 진짜 대단한 분이야. 국방부에서도 인정받는 실력자라고 하던데. 다른 간부들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군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래. 작전 기획 능력이 뛰어나다고 소문났어. 도연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점점 더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이 사단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게다가 자신의 그 무례한 행동을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서지훈 소장의 부임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대의 모든 간부와 병사들이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간부들은 부하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말은 마치 도연에게 직접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부임식이 끝나고 간부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다리에 힘이 빠진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박기문 중사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야, 너 왜 그래? 얼굴이 새하얗네.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신이 새로운 참모장에게 욕을 했다고? 아니야, 괜찮아. 도연은 겨우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기문 중사는 이상하다는 듯 도연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혼자서 중대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 사과를 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넘어가야 할까?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지훈 소장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 차가운 눈빛과 다시 뵐 겁니다.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큰일이 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신의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도연은 전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지훈 소장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아침 점호를 받으며 도연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다행히 참모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겠지. 도연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서지훈 소장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바쁜 일정 속에서
주말의 사소한 일을 잊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연은 그런 희망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중대 사무실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던 도연에게 박기문 중사가 다가왔습니다. 도연아, 너 어제부터 뭔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도연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박기문 중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도연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간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혹시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참모장이 자신에 대해 언급한 건 아닌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오후에 들어서자 중대장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장하사, 잠깐 이리 와봐. 도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벌써 참모장에게서 연락이 온 건 아닐까? 하지만 중대장이 전한 것은 다행히 일반적인 업무 지시사항이었습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런데 그 안도감도 잠시였습니다. 오후 4시쯤 중대 사무실에 인사과에서 온 병사가 찾아왔습니다. 장도연 하사님 계십니까? 도연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네, 저입니다. 병사가 건넨 것은 공문서였습니다. 인사명령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펼쳤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하사 장도연 제27경계 소초로 전출 조치, 사유, 간부 품위 손상, 기본 소양 미달, 좌천이었습니다. 그것도 보급도 힘든 산악지대 외곽 소초로의 발령이었죠. 주변 동료들이 도연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박기문 중사가 다가와서 물었죠. 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도연은 인사명령서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기문 중사도 그 내용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왜? 간부 품위 손상이라니. 너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도연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참모장에게 욕을 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봐. 중대장도 이 소식을 듣고 도연을 불렀습니다. 장하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전출 명령이 떨어지다니. 중대장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연은 평소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간부였거든요. 오히려 후임 관리를 잘하는 편에 속했죠. 중대장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변명할 거리도 없었죠. 중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인사과에 문의해 볼게. 뭔가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하루 종일 부대 안은 도연의 전출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장하사가 갑자기 소초로 간다면서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죠. 도연은 그런 시선들을 받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저녁 무렵 도연은 혼자서 부대 뒤편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죠. 서지훈 소장이 정말로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빨리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뵐 겁니다. 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죠. 제27경계 소초는 부대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산악지대에 깊숙이 있어서 보급도 어렵고 생활 여건도 열악하기로 유명했죠.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격리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군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박기문 중사가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야, 너 진짜 뭔 일 저질렀어? 인사과에서도 함구하고 있어.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 미안해. 나도 잘 모르겠어. 거짓말이었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짐을 정리하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부대에서 쌓아온 자리, 후임들에게 인정받던 위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서지훈 소장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제27경계 소초로 향하는 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동료들이 배웅 나왔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죠. 연락하고 지내자. 힘내라. 그런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도연은 부대를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소초에 도착한 첫날부터 도연은 현실을 직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예전처럼 말발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도연의 진짜 시험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제27경계 소초에 도착한 도연은 첫날부터 냉혹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산악지대에 깊숙이 자리한 소초는 본부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시설도 낙후되어 있었고 생활 여건도 열악했습니다. 무엇보다 도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소초장 오준호 중위가 도연을 맞이했습니다. 장도연 하사님 오셨군요.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죠. 평소 후임들에게서 듣던 그런 존경 섞인 어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준호 중위는 도연의 전출 사유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는 예전처럼 말발 안 통합니다. 기본부터 배우세요. 오준호 중위의 말은 직설적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끔했죠. 자신의 평판이 이미 이곳까지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간부 품위 손상으로 좌천된 하사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소초 내 다른 간부들도 도연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의를 지켰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죠. 평소 도연이 경험했던 동료 간부들과의 편한 관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얼마나 고립된 상황에 놓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병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최민수 이병을 비롯한 소초 내 병사들이 도연을 보는 눈빛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죠. 좌천되어 온 하사님이라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도연에게 겉으로는 경례를 했지만 속으로는 우습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사님, 짐 정리는 다 하셨어요? 최민수 이병이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어조였죠. 도연은 이런 상황이 낯설었습니다. 본부대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첫 주가 지나가는 동안 도연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초의 업무 체계도 본부대와 달랐고 생활 패턴도 적응하기 어려웠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주변의 시선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었고 후임들을 지도할 권위도 없었습니다. 야간 경계 근무가 시작되었을 때 도연의 시련은 더욱 커졌습니다. 본부대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복잡한 감시 장비들이 있었고 산악지대, 특성상 경계 요령도 달랐죠. 도연은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자신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간 경계 교대 중 도연이 감시 장비 조작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복잡한 버튼들 사이에서 헷갈린 도연이 잘못된 스위치를 눌렀고
순간적으로 감시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켰죠. 경보음이 울려 퍼지며 소초 전체가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준호 중위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중위의 얼굴은 일그러졌죠. 장하사, 이게 뭡니까?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과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소초 내 모든 인원이 깨어나서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감시 장비를 정상화시키는 데만 1시간이 걸렸죠. 그 과정에서 도연은 모든 사람의 원망스러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오준호 중위는 도연을 별도로 불러서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하사님, 이런 식으로 근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전방 경계 소초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중위의 말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죠. 도연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도연에 대한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병사들은 대놓고 불만을 표시했고 다른 간부들도 도연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좌천된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분위기가 소초 전체에 퍼졌죠. 도연은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여군 상사인 이성의 상사와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성의 상사는 소초 내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도연보다 경험이 풍부한 간부였죠. 그런데 대화 도중 도연의 입에서 걸려서는 안 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여자들이 이런 데까지 와서 뭘 하겠다고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었지만 이성의 상사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또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사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성의 상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이성의 상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또 다른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본부대에서의 생활, 서지훈 소장과의 첫 만남,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깨달음이 밀려왔죠. 하지만 깨달음만으로는 이미 벌어진 일들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성의 상사가 도연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보고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연은 감찰실 조사까지 받게 될 상황이었죠. 병사들은 속삭였습니다. 하사 장도연, 이번엔 계급 아니라 진심으로 무너질 겁니다. 완전한 몰락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감찰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도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성의 상사의 보고서가 이미 사단 감찰실로 전달되었다는 소문이 소초 전체에 퍼져 있었죠. 도연은 자신의 군 생활이 정말로 끝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두 번의 큰 실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준호 중위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장하사, 오늘 밤 경계 근무에 투입됩니다. 평소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였죠. 도연은 이것이 일종의 징벌적 조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찰 조사를 앞두고 밤샘 근무를 시키는 것은 분명 의도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없었고 항변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는 이미 포기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의 무게가 이제야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소초 주변은 고요해졌습니다. 산악지대 특유의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고 도연은 홀로 경계 초소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외로운 기분이었죠.
동료들의 신뢰도 잃었고 후임들의 존경도 받지 못하고 이제는 상급자들의 질책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날씨가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보에 없던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도 점점 세졌죠. 도연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경계 근무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눈보라가 심해졌습니다.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을 정도였죠. 도연은 정해진 구역을 순찰하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에는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짧지만 분명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도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눈보라 소리에 섞여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도연은 망설이지 않고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니 최민수 이병이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에 미끄러져 실족한 것 같았죠. 다리를 다친 것 같았고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도연은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최민수 이병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도연은 급히 최민수 이병에게 다가갔습니다. 최민수 이병은 고통스러워하며 다리를 부여잡고 있었죠. 하사님, 다리가 너무 아파요. 혼자서는 못 일어나겠어요. 평소와 달리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최민수 이병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로 소초의 상황을 보고했죠. 소초장님, 최민수 이병이 실족사고를 당했습니다. 구조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에는 즉시 구조대가 올 수 없었습니다. 장하사,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구조대는 날씨가 좀 나아져야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준호 중위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이 추위에 최민수 이병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은 망설이지 않고 최민수 이병을 업었습니다. 민수야, 조금만 참아. 소초까지 데려다 줄게. 최민수 이병은 도연보다 체격이 컸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급이고 뭐고 지금은 사람을 살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맨발로 산길을 올라가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고 발은 얼어붙을 것 같았죠.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민수 이병이 하사님, 힘드시면 잠깐 쉬어요 라고 말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가파른 산길을 한 걸음씩 올라가면서 도연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것들, 권위, 인정, 체면,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지금 이 순간에는 오직 최민수 이병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30분이 넘게 걸려서 도연은 최민수 이병을 업고 소초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간부들과 병사들이 모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도연은 완전히 지쳐 있었고 옷은 눈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민수 이병을 무사히 구해왔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준호 중위가 처음으로 도연에게 진심 어린 말을 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도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죠. 이성의 상사도 도연에게 담요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병사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민수 이병은 도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하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사님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른 병사들도 도연을 보는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존경의 눈빛이었죠.
장하사님 감사합니다. 병사들이 한 명씩 도연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죠. 도연은 이런 감정을 처음 느꼈습니다. 권위로 얻은 인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얻은 진짜 인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죠. 자신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꼈고 진정한 간부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준호 중위가 감찰실에 보낼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장도연 하사, 드디어 진짜 간부로서 행동했습니다. 최민수 이병 구조 사건 이후 도연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죠. 진정한 리더십은 권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달라져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소초 화장실 청소를 자원했습니다. 원래는 병사들이 돌아가며 하는 일이었지만 도연이 나서서 하겠다고 한 것이죠. 처음에는 병사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하사님이 왜 이런 일을? 하지만 도연은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민수야, 다리는 좀 어때? 도연은 최민수 이병에게 다가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권위적인 말투 대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최민수 이병도 이런 도연의 모습에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하사님 덕분에. 식당 근무도 도연이 자원해서 맡았습니다. 원래 간부들이 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도연은 기꺼이 나섰죠. 설거지부터 식당 정리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간부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도연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장하사, 굳이 그런 일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오준호 중위가 말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이제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교육계획안 작성도 도연이 맡았습니다. 소초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했죠. 본부대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소초 실정에 맞는 교육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도연의 아이디어에 감탄했습니다. 하사님, 이 교육계획 정말 좋네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내셨어요? 이성의 상사가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도연에게 차갑게 대했던 그녀도 이제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죠. 도연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경험을 살려서 조금 정리해 본 것뿐이에요. 병사들의 반응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장하사님이 이상하다는 말이 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달라졌다는 평가로 바뀌었죠. 도연의 진심이 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사들은 이제 도연에게 진심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하사님, 오늘 근무 교대 시간입니다. 병사들이 도연에게 보고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형식적이고 건성인 태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담긴 보고였죠. 도연은 이런 변화를 느끼며 뿌듯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소초 뒤편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변화를 되돌아보며 자신이 정말로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했죠. 서지훈 소장과의 첫 만남, 좌천, 그리고 이곳에서의 시련들. 모든 것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성의 상사가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사님, 요즘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목소리에는 인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늦었지만 행동으로 답하려고 합니다. 이성의 상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소촌 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도연을 경계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죠. 오히려 도연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도연은 이제야 진정한 팀워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훈련 기록에도 도연의 변화가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한 근무 태도, 적극적인 업무 참여, 동료들과의 원활한 소통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죠. 오준호 중위는 도연의 복무평가에 현저한 개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복무평가서는 상급부대로 보고되었고 결국 서지훈 소장의 책상까지 도달했습니다. 서지훈 소장은 도연의 변화를 담은 보고서를 조용히 읽어보았죠. 그리고 그 보고서 마지막 장에 사인을 남겼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의미 있는 사인이었습니다. 기회는 스스로 만들 줄 아는 자에게 주는 것. 서지훈 소장이 혼자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도연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변화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도연의 변화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할 일을 찾았고 후배들을 진심으로 챙겼죠. 권위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범으로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소촌의 모든 사람이 도연의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요즘 장하사님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최민수 이병이 다른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도연의 진심이 통했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제 자신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계급장이 주는 권위가 아니라 행동이 주는 신뢰, 말이 아니라 실천, 이런 것들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이런 변화가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변화는 이제 소초를 넘어서 상급 부대까지 알려지게 되었죠. 제27경계 소초에서 모범 간부로 거듭난 장도연 하사의 이야기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단 전술평가대회에서 소초 대표 발표자로 선정된 것이었습니다. 장하사, 이번 전술평가대회 발표를 맡아주세요. 오준호 중위가 도연에게 말했을 때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소초를 대표해서 사단 본부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큰 명예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큰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도연은 겸손하게 물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오준호 중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사님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어요. 소초에서 일어난 변화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분이니까요. 발표 준비 과정에서 도연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려 하지 않고 소초 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들었죠. 병사들의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다른 간부들과 협력해서 완성도 높은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하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민수 이병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6개월 전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도연은 진심으로 그 의견을 경청했고 좋은 아이디어는 발표에 반영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보완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발표 전날 밤 도연은 소초 구성원들과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마음으로 도연의 발표를 응원했죠. 하사님,
우리 소초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잘 보여주세요. 이성의 상사가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단 본부로 향하는 길에서 도연은 복잡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찾는 본부였고 그곳에는 서지훈 소장이 있었죠. 자신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과거의 실수를 다시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본부에 도착한 도연은 발표장으로 향했습니다. 각 부대에서 온 대표들이 모여 있었고 상급 간부들도 참석해 있었죠. 도연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자신감과는 다른 진정한 확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제27경계 소초의 운영 현황과 개선 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했죠. 특히 소초 내 팀워크 강화 방안과 효율적인 업무 분담 체계에 대해 자세히 발표했습니다. 청중들은 도연의 발표에 집중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간부와 병사 간의 소통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6개월 전의 허세가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짜 자신감이었죠. 그의 발표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발표 중간에 도연은 참모장석에 앉아 있는 서지훈 소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잠시 멈춰섰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발표를 계속했죠. 서지훈 소장은 무표정하게 도연의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발표를 이어나갔습니다. 제27경계 소초는 이제 진정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급의 권위가 아니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도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청중들도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간부들이 질문을 했고 도연은 성실하게 답변했죠. 그의 답변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답변이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도연이 단상에서 내려오는 순간 서지훈 소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장하사,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도연의 심장이 빨라졌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서지훈 소장 앞으로 걸어갔죠. 하사 장도연, 이번엔 준비되셨습니까? 서지훈 소장의 질문이었습니다. 6개월 전과 같은 말이었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랐죠. 도연은 정중하게 경례를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군복이 무겁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지훈 소장은 잠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좋은 발표였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런 것이겠죠.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도연은 소초로 돌아갔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었죠. 발표 어떻게 됐어요? 최민수 이병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됐어. 우리 소초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아.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지훈 소장과의 대화가 계속 떠올랐죠. 이번엔 준비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당당하게 답할 수 있었던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인정받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도연에게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본부대로 복귀 명령이 내려진 것이었죠. 이번에는 좌천이 아니라 정당한 복귀였습니다. 그의 변화와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도연은 마침내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부대로 복귀하는 날,
도연은 제27경계 소초의 모든 구성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6개월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때는 좌천된 간부로 쓸쓸히 왔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사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최민수 이병이 진심 어린 인사를 했습니다. 그를 구해준 그날 이후로 둘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는 진정한 선후배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최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너도 잘 지내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오준호 중위가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장하사, 이제 진짜 간부가 되셨네요. 처음 도연이 왔을 때 기본부터 배우라고 했던 그 중위가 이제는 인정하는 말을 하고 있었죠. 도연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중위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성의 상사도 도연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하사님의 변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해나가세요. 한때 도연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공식 보고까지 했던 그녀가 이제는 따뜻한 격려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본부대에 도착한 도연을 맞이하는 분위기는 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동료 간부들이 따뜻하게 반겨주었고 후임 병사들도 도연을 보는 눈빛이 달랐죠. 소초에서의 변화와 성과가 이미 본부대에도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아, 정말 고생 많았다. 박기문 중사가 도연을 맞이했습니다. 소초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다 들었어. 정말 대단하더라. 도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많이 배우고 왔어요. 이제야 진짜 간부가 뭔지 알 것 같아. 새로운 보직을 받은 도연의 첫 업무는 신병 교육이었습니다. 갓 입대한 신병들을 담당하게 된 것이죠. 그 전에 도연이었다면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교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힘든 곳이지만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병들은 그런 도연의 모습에 호감을 느꼈죠. 무서운 선임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들을 챙겨주는 선임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도연은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적응하지 못하는 신병이 있으면 따로 불러서 상담을 해주었고 어려움을 겪는 신병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었죠. 이런 도연의 모습은 다른 간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신병이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김철수 이병이었죠. 하사님, 상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집안 사정으로 고민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시간을 내서 그 신병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 전이었다면 참고 견뎌라는 말로 끝냈을 것입니다. 철수야,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 내가 여기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도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철수 이병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사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연의 변화는 부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후임들은 도연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동료 간부들도 그의 리더십을 인정했죠. 상급자들도 도연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만들어낸 선순환이었습니다. 몇 주 후 도연은 우연히 한 신병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신병이 물었죠. 하사님, 왜 요즘 그렇게 사람을 잘 대해요?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도연에게는 의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군인은 총을 드는 사람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야. 그 책임 나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서.
도연의 말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간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이었죠. 그날 저녁 도연은 자신의 숙소에서 명찰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장도연 하사라고 적힌 그 명찰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장도연 하사, 이번엔 진짜 군인이 되자. 전에 오만했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의 야경을 바라보며 도연은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서지훈 소장과의 첫 만남, 좌천, 소초에서의 시련, 그리고 변화. 모든 것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실패가 때로는 가장 큰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점호에서 도연은 후임들 앞에 섰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죠. 권위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범으로 이끄는 리더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후임들도 그런 도연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근무하고 서로 배려하며 지냅시다. 도연의 말에 후임들이 네 하고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진심 어린 존경이 담긴 대답이었죠. 도연은 이제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부대 뒤편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자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보며 많은 것을 느꼈죠. 실패와 좌절이 결국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서지훈 소장에게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도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이었죠. 그는 이제 진정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계급장이 아니라 인격으로 존경받는, 권위가 아니라 신뢰로 이끄는 진짜 리더가 된 것입니다. 장도연 하사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오만함에서 겸손함으로, 권위에서 신뢰로, 말에서 행동으로. 그의 변화는 계속될 것이고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더 깊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